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은 10-2번 들어갈 건데요. 자, 빨리 끝내볼게요. 호다닥 들어가니까 잘 듣도록 하실게요. 1번,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기 전에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필요시 샴푸를 한다. 그렇지. 정확한 헤어 디자인을 한다. 그렇지. 린스 또는 오일을 바른다. 린스를 바르면 퍼머넌트 웨이브가 안 나오겠죠? 자, 또 3번, 두발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2번,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발음이 안 되네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연모제를 바르기 전에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뭐죠? 아닌 거 찾으래요. 첫 번째, 색상 선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맞습니다. 원하는 색상에 시술할 수 있는 정확한 연모제 적용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연모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등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를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다른 쪽에다가 피부에다가 체크를 하겠죠. 이건 아니고요.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 탈색 등으로 모발이 단모나 변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3번, 두발의 다공성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 다공성이 뭐죠? 머리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게 다공성입니다. 틀린 거 찾으래요. 다공성 모란 두발의 간축 물질이 소실되어 보습작용에 적어져서 두발이 건조해지기 쉬운 손상 모발을 말한다. 그렇지. 다공성은 두발이 얼마나 빨리 유액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된다. 맞습니다. 구멍이 많이 뚫렸기 때문에 유액을 빨리 흡수해요. 세 번째, 두발의 다공성 정도가 클수록 프로세싱 타임을 짧게 하고, 그렇지, 짧게 해야죠. 보다 순한 용액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두발의 다공성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은 샴푸 후에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물에 의해서 두발의 질이 다소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샴푸하기 전에 얼마나 유액이 빨리 흡수하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 4번, 가위의 선택 방법을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래도 20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4번. 가위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양날이 견고함이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동일해야 되겠죠. 견고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만곡도가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아니요. 일부러 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곧고 바른 거를 선호를 많이 하죠. 세 번째, 협신에서 날끝으로 내곡선상으로 된 것을 선택한다. 네. 협신에서 날끝으로 내곡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곡선상으로 된 것을 선택을 합니다. 맞고요. 만곡도와 내곡선상에 무시해도 사용성에 불편함은 없다. 솔직히 쓰다 보면 불편함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불편함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답은 3번. 5번, 헤어스타일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뱅은 주로 두부의 어느 부에 하게 되는가? 뱅. 여기 하죠. 뱅. 그죠? 앞이마, 뱅. 6번, 빛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전체적으로 삐뚤어지거나 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렇지. 두 번째, 빗살 끝이 가늘고 빗살 전체가 균등하고 똑바르게 나열된 것이 좋다. 당연하죠. 빗살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되도록 무딘 것이 좋다. 뾰족하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무디면 잘 안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뾰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디지 않은 거 라고 보시면 되고요. 빗살 사이의 간격이 균등한 것이 좋다. 그렇죠. 정답 3번. 7번, 우리나라 고대 여성의 머리 장식품 중 재료에 이름을 붙여 만든 비녀로만 된 것은 산옥잠, 옥잠, 석류잠, 호도잠, 국잠, 금잠, 봉잠, 용잠. 뭐예요? 산호잠, 옥잠. 정답 1번. 8번, 다음 중 메이크업의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첫 번째, 데이타임 메이크업, 낮에 하는 거죠. 낮에 하는 거요. 짙은 화장이 아니에요. 짙은 화장은 나이트 메이크업입니다. 나이트 메이크업이에요. 정답 1번. 소셜 메이크업, 성장 화장. 이게 왜 성장 화장이야? 썬번 메이크업, 햇볕 반지 화장 맞고요.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은 무대 화장 맞습니다. 9번, 헤어 컬링에서 컬의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맞죠? 머리끝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맞죠? 텐션을 주기 위해서 아니죠.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죠. 텐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텐션이 뭐죠? 긴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 3번. 10번, 스킵 웨이브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웨이브와 컬이 반복 교체된 스타일이다. 맞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돼요. 스킵 웨이브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폭이 넓고 부드럽게 흐르는 웨이브를 만들 때 쓰는 기법이다. 맞고요. 세 번째, 넘어가는 두 발에는 그 효과가 적음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 번째, 퍼머넌트 웨이브가 너무 지나칠 때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많이 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답 4번. 11번, 쿠퍼 로즈라는 용어는 어떠한 피부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가? 요즘에도 이런 피부 문제가 나오나요? 뭐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볼게요. 쿠퍼 로즈는요, 그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이렇게 이제 그 막 뿔긋뿔긋하게도 보이고 뭐 그런 거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네. 3번입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를 쿠퍼 로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기억할게요. 12번, 두 발이 손상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첫 번째, 헤어드라이기로 급속하게 건조화시킨 경우는 두 발이 손상이 되고요. 두 번째, 지나친 브러싱과 백커밍을 시술한 경우도 두 발이 손상이 되겠죠. 세 번째, 스캘프 매니플레이션과 브러싱을 하는 경우. 스캘프 매니플레이션이 그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두피 마사지랑 뭐 요런 거를 뜻해요. 마사지 이렇게 그 뭐 샴푸 스케일 할 때도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하죠. 스캘프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두 발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정답 3번. 네 번째, 해수욕 후 염분이나 풀장의 소독적 표백분이 두 발에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두 발이 손상될 수 있겠죠? 정답 3번. 13번, 다음 중 정상 두피에 사용되는 트리트먼트는 정상 두피에 뭐 씁니까?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 1번. 14번, 다음 중 그라데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라데이션 뭐예요? 모든 모발이 동일한 선상에 떨어진다? 아니죠. 이거는 블런트 커트를 뜻하는 거죠. 모발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렇지. 모발의 길이에 변화를 줘서 여기 후두부에 무게를 주는 커트예요. 그게 그라데이션입니다. 정답 2번. 세 번째, 모든 모발의 길이를 균일하게 잘라주어 모발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기법은 뭐죠? 레이어. 아니고요. 네 번째, 전체적인 모발의 길이 변화를 없이 소수 모발만 제거하는 기법이다. 이건 틴닝이고요. 정답 2번, 정답 2번이에요. 15번, 고대 미용 발상지로 가발을 이용하고 진흙으로 두 발의 컬을 만들었던 국가는? 이거 어딥니까? 이집트. 정답 3번. 16번, 일반적인 대머리 분장을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될 주요 재료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야, 이거는 메이크업 문제다. 그죠? 메이크업 문제네요. 지금은 요거 문제가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라짠 필요하고요. 오브라이트는 필요 없고요. 스프레이트 껌 있어야 되고요. 라텍스도 있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일반 문제 나오지 않는 문제야. 현재는. 이때 이후로 메이크업이 분할돼서 따로 시험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메이크업 문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번, 헤어커트 시 크로스 체크 커트란 그죠? 뭐죠? 크로스 체크, 교차로 체크해서 하는 거. 딱 보자마자 1번에 써있네. 정답 1번. 최초의 슬라이스선과 교차되도록 체크 커트하는 것. 18번, 매니큐어 시 손톱에 상피를 미는 데 사용되는 도구. 상피가 뭐라 그랬죠? 큐티클. 뭘로 밀어야 돼요? 큐티클 푸셔로 밉니다. 자르는 건 니퍼고요. 19번, 헤어 샴푸잉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샴푸 왜 합니까? 두 발의 두피의 세정 목적이죠. 두 발 시술이 용이 맞고요. 세 번째, 두 발의 건전한 발효 촉진 맞고요. 네 번째, 두피 질환의 치료. 우리는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정답 4번. 20번, 퍼머넌트 직후 처리를 오는 것은? 퍼머넌트 하자마자 우리 뭐 합니까? 플레인 린스 하는 거야. 물로만 린스를 합니다. 물로 이제 한번 닦아내죠. 그건 플레인 린스라고 하는데 정답 1번이에요. 샴푸도 하시면 안 돼요. 물로만 세척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플레인 린스. 21번, 토양이 병원소가 될 수 있는 질환. 자, 흙에서 또 번식을 한 놈들이 있어. 보통 아포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런데 막 흙에도 살고 막 그 못에도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우리 지나가다가 나무에만 끌켜서 파상풍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흙에 더러운 흙에만 막 이렇게 넘어졌다고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파상풍은. 정답 4번입니다. 22번, 오염된 주사기 면도날 등으로 인해 감염이 잘 되는 만성전염병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도 칼이나 가위 뭐 이런 것들을
나올 수도 있고요. 면도날이나 주사기를 또 재사용했을 때 걸릴 수 있는 뭐 질병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형간염이에요. 비형간염. 정답 3번. 23번 다음 중 전염병 중 세균성인 것은? 자, 세균성인지 아니면 기생충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성인지는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말라리아 바이러스, 결핵 세균, 일본 내염 바이러스, 유행성 간염 바이러스.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인구 구성 중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 되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영혼. 요거 이렇게 나오면 그려요.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가 0살, 여기가 100살. 근데 14세 이하 요거서부터가 65세 이상 인구의 요쯤 있으면 2배래요. 그리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대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거네요. 요렇게 생겼는데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줘요.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뭡니까? 종형이에요. 종형. 정답 2번. 25번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게 뭐죠? 사람과 동물 사이에 옮겨지는 질병을 뜻하는 건데요. 전염병이 아닌 거. 패스트 누가 옮기죠? 패스트 쥐, 뭐 토끼, 뭐 이런 애들 옮깁니다. 패스트 인수 공통이고요. 우연결핵 얘는 이제 결핵은 결핵인데 소가 걸리는 결핵이에요. 근데 사람한테도 옮겨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수 공통이고요. 나병은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인수 공통이 아닙니다. 야토병은요? 이거 토끼인데 사람한테도 옮겨지죠. 정답 3번. 26번 봉중 보건학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 질병 예방 맞고요. 두 번째 수명 연장 맞고요. 세 번째 육체적 전신적 건강 및 요율의 증진 맞고요. 물질적 풍요는 공중 보건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27번 조도불량. 현이가 과다한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눈의 긴장을 강요함으로써 발생되는 불량 조명에 기인하는 직업병이 아닌 것은? 자, 안정피로. 첫 번째 안정피로. 자, 안정피로는 뭐냐면요. 내가 장시간 일을 함으로써 눈에 안정이 필요한 상태를 안정피로라고 합니다. 요거는 현이가 과도한 장소. 이거 어디죠? 되게 밝은 곳이나 물이 막 껌뻑껌뻑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질병이죠. 두 번째 근시. 근시는 뭐야?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원시는 뭐예요? 세 번째 원시. 원시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요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원시. 정답은 원시고요. 안구 진탕증은 걸릴 수 있고요. 흔들리는 거야. 안구가. 정답 3번. 28번 공기의 자정작용과 관련이 가장 먼 거. 첫 번째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교환작용은 자정작용이랑 관련이 있죠. 두 번째 자외선 살균작용 있고요. 강우 강설이한 세정작용 있습니다. 자정, 수술은 정화되는 거. 이거 다 정화되는 거죠. 근데 기온 역전작용은요. 이건 오염이에요. 그래서 지표랑 공기 중에 이제 온도차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위에 있던 더러운 공기가 밑으로 쫙 깔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온 역전작용입니다. 요거는 공기의 오염작용이에요. 정답 4번. 29번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첫 번째 환경오염의 실태 파악 필요하죠. 환경오염의 원인 규명 필요하죠. 행정대책과 법적 규제 필요하죠. 경제개발 억제 정책 이거랑 환경오염이랑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4번. 30번 질병 발생 시 세 가지 요인으로 연결된 것은? 이거 나오자마자 뭐예요? 병인, 숙주, 환경. 어디 있어요? 병인, 숙주, 환경. 여기 있네. 정답 1번. 31번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여기까지 봤으면 뭐야? 정지. 방부죠. 방부. 정답은 1번. 32번 승홍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다. 네. 두 번째 피부 소독에는 0.1%의 수용액을 사용한다. 그렇죠. 세 번째 염화칼슘을 첨가하면 자극성이 완화됩니다. 맞아요. 네 번째 살균력이 일반적으로 약한 편이다. 살균력이 일반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접하기는 힘들 거예요. 접하기는 힘듭니다. 정답은 4번.
33번 자비소독제에 금속 제품이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2% 붕소 첨가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2% 탄산나트륨 가능하고요. 세 번째 5% 알코올. 자, 5% 알코올을 넣어봐야 뭐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2, 3%의 크레졸 비누액도 가능합니다. 뭐 다른 거 몰랐어도 알코올 보면 알코올을 왜 넣어?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네, 정답 3번. 34번 음영수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첫 번째 요오드 먹지 마요. 안 돼요. 페놀 먹으면 죽어요. 염소 많이 사용하죠. 네, 염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수돗물에도 염소 소독 다 하죠. 지금 현재 다 한 거가 우리 집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용수도 먹으면 안 돼요. 뭐 병원 가세요. 정답 3번. 35번 이온가스 폭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흔히 혼합하여 사용되는 물질은 이런 문제는 되게 오랜만에 아니면 제가 처음 얘기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소하기 위하여 혼합할 수 있는 물질은요 이산화탄소를 섞어놓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섞어놔요. 네. 정답 4번이에요. 36번 다음 중 배설물 소독이 가장 적당한 것은 응아 나온 밖에서 응아 이러고 있네요. 네, 36번 배설물 소독이 가장 적당한 거 응아 크레졸이죠. 아주 더러운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수구였어 라고 하면 석회를 찾아야 되는 거고 배설물까지 나왔고 화장실까지만 나왔으면 크레졸이 정답이에요. 정답 1번. 37번 다음 중 계면 활성제 중 살균보다는 세정의 효과가 더 큰 거. 음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뭐 살균 효과가 더 큰 건 양이온 계면 활성제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38번 화학적 소독제의 이상적인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물론 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독성이 적고 사용자에게 자극이 없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세 번째 소독 효과가 서서히 증대되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즉시 발효가 돼야 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네 번째 희석된 상태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그럼요. 39번 자외선의 파장 중 가장 강한 범위는 문제가 되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이제 중간 자외선 부분을 찾는 건데 이게 200에서 300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답은 260에서 280이에요. 여기가 가장 강하다라고 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요즘에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기억은 한번 해보세요. 40번 다음 중 수별 연결법에 속하는 것은 수별 일단 물이 있어야 돼. 여기 딱 보면 하나밖에 없어. 물 있는데 열가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자비소독법 뭐죠? 100도에서 15분에서 20분간 담가다 빼는 거. 자비소독법 수별 연결법이고요. 화염은 건열이고요. 여과는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야. 물에서 압력차를 이용해서 통과시키는 건데 수별은 아니고요. 압력차가 아니지. 뭐라 그러죠? 분압? 네 번째 소각. 이것도 건열이고요. 정답은 1번. 41번 백반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백반증이 뭡니까? 피부가 하얗게 멜라닌 색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얗게 변하는데요. 첫 번째 멜라닌 세포의 과다 증식으로 일어난다. 당연히 아닌 거. 멜라닌 세포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방금. 그죠? 사라진다 그랬죠? 정답 1번이에요. 두 번째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난다. 맞고요. 후천적 탈색소 질환이다. 맞고요. 원형 타원형 또는 부정형 흰색 반점이 나타난다. 맞고요. 그리고 온몸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신에 다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답 1번이에요. 42번 모발을 태우면 노린내가 나는데 이는 어떤 성분 때문인가요? 머리 태우면 노린내가 나죠. 오징어 태운 냄새도 나죠. 이거 뭐예요? 뭐 때문에요? 유황 때문에 그래요. 유황 때문에. 그 냄새랑 우리 화산 보러 가면 나는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정답 3번. 43번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죠? 첫 번째 블러셔 포인트 메이크업이죠. 아이섀도우 포인트 메이크업이죠.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왜? 얼굴 전체 바르잖아. 포인트 메이크업은 아니에요. 3번이고요. 립스틱 포인트 메이크업이죠. 44번 무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기질. 자, 첫 번째 조절 작용을 한다. 맞아요. 두 번째 수분과 산 염기 평형 조절한다. 맞아요. 세 번째 뼈와 치아를 공급한다. 맞아요. 뼈 치아 누가 공급하죠? 칼슘. 네 번째 에너지원을 공급원으로 이용된다.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공급원은 뭐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단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무기질이나 비타민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요. 칼로리가 없습니다. 정답 4번. 45번 피부 벌레 표면의 알칼리성 용액을 pH를 환원시키는 표피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요런 비슷한 문제에서 우리가 세수하고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 몇 시간? 2시간에 알칼리성 돌아오는데 요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 알칼리 중화능, 네, 요겁니다, 요거. 정답 2번이에요. 알칼리 중화능이라고 합니다. 중화되는 능력. 왜 굳이 한자로 써놨을까? 나도 몰라요. 46번 진피의 5분의 4를 차지한 정도로 가장 두꺼운 부분이며 옆으로 길고 섬세한 섬유가 그물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 진피에 있고 그물 모양이고 가장 두껍대요. 진피에봐 어차피 두 개 층밖에 없어요. 그죠? 망상층이나 유두층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단 둘 중 하나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물 모양이고 두껍대요. 어디요? 망상층입니다. 정답 1번. 47번 다음 중 태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선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표피가 얇아지는 것으로 표피 세포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종종 진피 변화와 동반된다. 아니고요. 두 번째, 둥글거나 불규칙적 모양으로 굴착으로 된 점진적인 괴사에 의해 표피와 함께 진피 소실이 오는 것이다. 아니고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한 진피와 심부에 생긴 결손을 메우는 새로운 결체 조직의 생성으로 생기며 정상 치유 과정 중 하나이다. 아니고요. 표피 전체와 진피 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이다. 이거요. 태선화는 요걸 뜻합니다. 요걸 뜻해요. 정답 4번. 48번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아포크린 한선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일단 지금 아포크린 한선 대한선이죠. 대한선이 어디 없느냐라는 건데 어디 있죠? 겨레니, 배꼽, 사라구니 있죠. 발바닥은 없어요. 근데 발바닥 왜 냄새나요? 대한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습한데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정답 4번이에요. 49번 다음 중 2도 화석에 속하는 것은? 자, 1, 2, 3, 4도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햇볕에 탄 피부는 1도요. 아이 따가워. 쓰라려. 1도예요.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수포가 발생한 피부가 2도예요. 아이 아파. 어우 물집이네. 2도.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됐어. 녹아서 여기가 일그러졌어. 3도. 근데 얘가 심각해요. 피하 지방층 아래 근육까지 손상돼서 근육이랑 다 피부까지 엉겨붙었어. 4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도 어디세요? 정답 2번. 50번 다음 중 공기의 접촉 및 산화 관계에 있는 것은? 흰 면포, 검은 면포, 구진, 팽진 이렇게 있어요. 자, 공기 접촉 및 산화 관계에 있는 거. 이제 면포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면포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 검은 면포 있죠? 이거 블랙헤드예요. 블랙헤드. 공기 접촉 및 산화와 관계 있는 블랙헤드입니다. 2번이에요. 흰 면포는요? 화이트 헤드. 정답 2번. 51번 임의용업소에서 임의용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할 때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경고 때리고 맙니다. 정답 1번. 52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때 2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은 면허정지 3개월이었어요. 2차 위반은 면허정지 6개월입니다. 53번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세탁, 미용, 목욕 요 세 가지 공중위생영업이죠. 네. 위생관리는요? 아니야. 위생관리는 용역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아니에요. 54번 면허의 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죠. 시공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번. 55번 행정처분 사항 중 1차 처분의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귓벌 뚫기를 시술할 때. 이게 이제 옛날 문제라는 티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귓벌 뚫기 다 하죠. 신고한다고 그냥 하지 마세요. 많은데 경고하고 막는데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왜? 귓볼을 뚫는 것도 의료행위로 봤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할 때 경고 아니고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 영업소 소재를 변경할 때 이건 무조건 아니죠. 자, 근데 네 번째,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는 경고하고 맙니다. 정답 4번. 56번 다음 중 임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임용사 면허증을 받은 자는 개설할 수 있죠. 임용사의 감독을 받아 임용을 행하는 자, 안 되죠. 세 번째, 임용사의 자문을 받아서 임용을 행하는 자, 당연히 안 되죠. 네 번째, 위생관리 용업을 허가받은 자로서 임용에 관심이 있는 자는 더 안 되죠. 정답 1번. 57번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및 미용업을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첫 번째, 질병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경우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혼례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야외에서 단체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는 봉사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안 돼요.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요거 되는 거. 정답은 3번. 58번, 임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첫 번째,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당연하죠. 두 번째, 소독기, 적외선 살균기 기구 등 소독하는 자비를 갖춰야 한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적외선 살균기라고 일부러 해둔 거죠? 자외선 살균기예요, 자외선 살균기.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세 번째, 밀폐된 병실을 24개 이상 둘 수 있다. 이 병원인가요? 네 번째, 작업 장소와 응접 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각각 전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병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지금 병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임용업소 시설은 1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59번,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임용업자는 위생관리 등급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네, 부착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시도지사는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어요. 포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상하는 경우인데 일단 못 봤어요. 드물게 소문은 들었어요. 세 번째, 시장 군수는 위생관리 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당연하죠. 네 번째, 구청장은 위생관리 등급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정답 4번. 60번, 임용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좀 전에도 이제 있었죠? 그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제가 빨리 한다고 빨리 했는데 오늘 왠지 더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마음이 급하니 더 천천히 되네요. 그리고 밖에서 애기가 응애 밥 달래요. 네, 밥 주러 가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네, 수고했습니다.